대기업 뽕이라고 하죠. 어깨에 진짜 뽕이 막 가득해서 엄청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내 인생 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무시야. 저는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괜히 큰 소리 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정도면 구급 공무원은 금방 붙을 거다,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2년 반 동안 시험은 3번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좀 놀라는 정도였고,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실자각이 필요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필이라고 하고요. 준비 없이 퇴사를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길게 다니진 않았고요. 1년 6개월 정도 다녔고, 그때 당시에 제가 퇴사할 때 새해 전후로 월급이 400만 원 정도, 연초에 받은 성과금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 뽕이라고 하죠. 어깨에 진짜 뽕이 막 가득해서 엄청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내 인생 폈다. 어릴 때 그런 좀 철없는 감성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만만해하고, 그러면서 어떤 근자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제가 28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하셨어요. 왜 퇴사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무가 저한테 맞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3번씩 꼭 회식이 있었고, 회식이 없으면 야근이고, 저는 그때 막내급이었기 때문에 회식을 하든 야근을 하든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아침 회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내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잡무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이 월급 받으니까 난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윗선임 두 분께서 몇 달의 간격으로 다른 파트로, 다른 이제 본사로 전배를 가게 되시면서 그 일들을 제가 떠맡게 된 거예요. 제가 인정 욕구가 좀 그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성과를 내야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주신 업무들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시는 상사분마저 또 이제 해외 지사로 떠나게 되면서, 나중 되니까 그 제 상사분이 내려야 될 그런 결정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저한테 계속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주변한테 도움을 구했으면 쉽게 해결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 성격상 남들한테 말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쟤는 일 못하는 애인가 봐,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 같은 게 무섭기도 하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뭔가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뭔가 막 식은땀이 나면서, 저를 찾는 업무적인 전화가 오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저를 받는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점점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게 두려워졌어요. 빨리 여기 이 자리에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회사에 가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제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무서우니까 괜히 화장실에 가 있거나, 사람들 없는 곳에 그냥 구석에 가 있거나, 그러면서 좀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적으로는 그렇게 회사에서 힘들었고,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무시야. 저는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괜히 큰 소리 치고, 제가 운전을 되게 얌전히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내적으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외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제가 이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건 더 다니면 다닐수록 안 좋은 영향만 끼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신 다음에 그럼 뭘 하셨어요? 이직 준비하셨나요? 이직이라기보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에 뉴질랜드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어린 나이에 그때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젠가 내가 기회가 생기면 뉴질랜드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막연한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뭔가 여기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적응 못하고 힘들게 살 거, 내가 꿈꿔왔던 뉴질랜드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민을 도전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긴 시간 방황을 하고 이민을 못하게 됐죠. 일단은 뉴질랜드 이민 갈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놨었어요. 대충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코스를 밟아서,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주방장으로 이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현지 학교도 알아보고 생활비라든지 어떤 기간까지도 다 알아봤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고 돈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널널해지다 보니까 내가 살면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세계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획 없이 갔어요. 그래서 몇 개월 가야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떠났는데 총 7개월을 세계여행을 다녀왔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떤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한번 여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좀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제 모습에 자아도취가 돼서 그때는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어떤 허영심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제 퇴사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막 SNS에 여행 다니는 사진 올리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댓글로 야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멋있다 하면서 응원해 주니까 제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현실은 사실상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하나하나씩 까먹으면서 내가 목표했던 이민이란 꿈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그냥 순간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에 도취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 돌이켜보면은 내가 길게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막상 귀국하고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돈의 절반이 없어지니까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돈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현지에서 돈도 벌 수 있고 해외 생활에 적응할 수도 있고 또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일석삼조 아닌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워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31살에 제가 떠났어요. 호주에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인 목표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떤 공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에 가신 분들은 현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일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호주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기피하는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돌을 깨부셔야 하는 돌 공장, 냉동창고에서 치킨 가스를 만드는 그런 치킨 공장에서도 일했고요. 아무래도 계속 단순히 몸 쓰는 노동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사실상 좀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이 있긴 해요. 어떤 공장을 가서든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만만히 보고 심하면 처음부터 손가락질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를 당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현타가 좀 왔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무시를 받으면서 일할 게 맞는 건가? 여기서 이게 맞나? 이런 현타도 왔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견뎌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체력이 깎이고 몸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오른쪽 귀에 이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해외 생활했을 때는 그냥 마냥 좋게 보였던 것들이 막상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할 곳이라는 관점에서 지내보니까 단점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몸은 안 좋지, 건강은 안 좋지, 친한 사람들은 없지, 의지할 사람도 없지 하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향수병이 왔던 것 같아요. 향수병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꿈꿨던 이민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였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한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귀국을 했는데도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제 소식을 많이 알리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괜히 이걸 준비했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워지니까 그때는 그냥 크게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세상과 좀 벽을 치고 공무원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33살. 33살에 공무원 준비 시작. 왜 내가 SK 나왔는데 나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는데 공무원 좀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상 제가 공무원 준비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제 가족 친지분들 중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 정도면 구급 공무원은 금방 붙을 거다. 요즘에는 빨리 붙으면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저도 막연히 나 정도면은 구급은 금방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놀랐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공부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안 그래도 범위도 넓고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많은데 그거를 다 외운다고 해서 끝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시험에 붙으려면 내가 얼마나 빨리 시험을 푸는가 이 연습까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보고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2년 반 동안 공부를 했고요. 시험은 3번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좀 놀라는 정도였고 이거 잘못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정도면은 조금만 대충 유령껏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던 거죠. 정말 원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무원 준비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간절함이 부족했고 그만큼 의지도 부족했고
부족했던 것 같고 힘들 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좀 크게 슬럼프가 왔어요. 공부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의욕도 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머리에 뭐 공부가 들어오지도 않고 잠깐은 그냥 쉬어야겠다. 머릿속 정리가 되고 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쉬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없다. 이거 잘못하면 공무원 떨어질 수도 있겠다, 계속.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과거에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들기도 하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책하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많아지니까 그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이제 스마트폰 세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6개월 동안 도피를 하셨고 근데 시험을 한 번 더 보셨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정말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을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마치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분도 퇴사를 하시고 어떤 도전을 하셨는데 다 실패를 하면서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저처럼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시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세상 밖에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망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다시 밖에 나가봐야겠다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시험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었거든요. 이 마지막 시험까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6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마지막 뭐 3, 4개월 바짝 한다고 붙을 시험이었으면 진작에 붙었겠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4개월이라도 정말 열심히 후회 남지 않게 공부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영상 하나가 저한테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 자각이 필요해 라는 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난 6년간 좀 현실 자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던 건가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큰 역경이나 고난 없이 제가 원했던 어떤 결과들을 쉽게 이뤄냈던 것 같아요. 점점 근자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될 놈인가 보다. 이게 최대치를 찍었던 것이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난 될 놈이네. 그 근자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만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능력에 비해서 사실상 운이 좋아서 성과를 얻었던 것도 있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성과를 이룬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걸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걸 이룬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를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한 상태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너무 막연한 이민이라는 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대단해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 이민 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이거를 버티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이 없는 거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기부여도 부족하고 되게 쉽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어떤 근자감이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하는 건 주변 상황이나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걸 선택한 거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반성을 하고 저를 돌이켜봤어야 됐는데 현실을 핑계 삼아서 도피하기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와 도전 이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긴 시간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6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 부정적이었을 때는 그 6년이라는 모든 기간을 정말 부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에 가득 차서. 제가 한참 힘들고 은둔형 외톨이 시절을 보낼 때는 다 부정적으로만 보였거든요. 과거의 저의 선택들이. 근데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고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멘탈이 회복이 되면서 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게 부족했고 너무 어떤 쪽으로 치중해서 내 삶을 계획해 나갔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럼 6년 전에 퇴사 직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 퇴사를 한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뭘 후회하냐면 너무 준비 없이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퇴사를 했다. 이걸 후회하거든요. 다시 돌아가더라도 퇴사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고 꼼꼼히 준비를 해서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진짜 내가 퇴사를 하면 퇴사한 그 다음 날부터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까지도 짜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퇴사 후에 방황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목표했던 거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정말 그 정도로 세세한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 회사 생활에 좀 현타를 느끼는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퇴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퇴사 관련된 컨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그냥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분들의 영상을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퇴사를 고민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퇴사를 하고 정말 자기 길을 잘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퇴사하고 난 이거 후회한다. 퇴사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본인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고 내가 퇴사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분석도 많이 해보시면서 좀 미리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데 좀 자기 객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집단에 그리고 한 직장에서만 오래 있다 보면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회사를 뛰쳐나가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꼭 갖고 퇴사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월부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꼭 퇴사하기 전에 경제 공부를 많이 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실천해 보면서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제2의 제3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재테크 수단을 마련을 해서 적은 돈이나마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놓고 퇴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퇴사를 한다 한들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는 쭉 내가 모아놓은 돈을 깎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전했던 일들이 계속 실패하고 생각대로 잘 안 되다 보면 이 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전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뿐만 아니고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다른 방향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정도를 마련해 놓고 퇴사를 하시면 좀 더 안전적인 상황에서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여행을 가서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마음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월급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말로 내가 여기서 퇴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 회사 내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힘든 상황을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싸매고 있다가 업무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터져서 퇴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이랬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쭉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지금 정말 퇴사할 정도로 힘드신가? 정말 힘들다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노력을 해봤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노력까지도 해봤는데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싶으시면 퇴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여기를 퇴사한다고 해서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버티는 것과 이곳을 벗어나는 선택 중에 어떤 게 미래를 위해서 맞는 선택일지를 다시 한번 퇴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게 일단 1순위인 것 같습니다. 30대 인생이 꼬이는 과정 이런 게 있나요? 제가 30대를 살아온 그 과정을 돌이켜보는 게 30대가 인생이 꼬이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한 회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을 도피해서 도망치듯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보상받아야겠다는 심리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을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충동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여행을 한 걸 떠나게 됐고 준비 없이 떠난 무계획 세계여행이었어요. 당시에는 뭔가 내 자유의지를 느끼니까 행복하고 뭔가 해방감에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 의지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근자감과 패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제 스스로의 모습에 너무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근자감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막연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상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저는 이제 헛된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막연한 헛된 꿈을 꾸게 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근자감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자기 객관화가 없이 그냥 막연히 남들이 원하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런 목표들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간에 실패도 많이 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렇게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연히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향이랑 현실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1년 반 정도 해외에 있으면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사실상 그게 막연히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그 생활에 대한 간절함도 부족했어서 역경이나 고난이 오면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해외로 갔지만 조금 힘들다는 걸 핑계로 해외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무원 준비를 또 도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저를 너무 자만하고 과신을 해서 9급 공무원 정도면 나 쉽게 붙겠지라는 이런 만만한 생각으로 공무원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할 법한 게 대기업 나오셨잖아요. 대기업을 준비하는 것과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건 또 결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9급 공무원 하면은 쉽게 되겠지라는 판단하에 도전을 했고, 결국에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타협한 목표였다 보니까 시험에 한 번, 두 번 떨어질수록 의지가 많이 꺾이게 되고,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간절함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에 대한 핑계를 대고, 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공무원 어차피 내가 이거 합격해도 이 답답한 문화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공무원 준비라는 도전을 쉽게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 이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를 도전해도 실패하겠구나, 점점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그 타협하는 결과가 사실은 공무원 준비였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도 너 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냐, 너 정도면 뭐 7급부터 해도 된다,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준을 많이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한 선택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멘붕이 오기 시작을 했고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청 자존감이 많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졌고, 괜히 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내가 정말 공무원을 여기서 실패하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기력이 오고, 그렇게 되면서 잠깐 쉬려고 했던 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넘어서도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만 있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할 때 너무 생각이 부정적으로만 빠지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일단 망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 인생만 망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 그냥 나 포함해서 모든 그냥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정말 자극적인 컨텐츠만 찾아봤는데, 특히나 이상하게 지구가 종말하는 영화, 좀비들이 창궐하는 아포칼리스 영화 같은 거를 봤어요. 왜냐면 온 세상이 망해서 영화처럼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근데 문득 깨달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나뿐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내가 무너졌구나. 두 번째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지만 부모님은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부모님이 식사하시거나 밖에 있을 때 밖에 안 나가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만 밖에 나가고, 이렇게 서로 일부러 접촉을 피했는데, 가끔씩 부모님을 집에서 만나잖아요. 부엌이나 거실에서 만나면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부모님한테. 제 스스로가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잠깐 죄책감이 들었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면 또 다시 침대에 누워서 무의미하게 또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문득문득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 공무원 시험 실패하면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라는 게 문득문득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드니까. 근데도 그러면서 더 깨닫는 거죠. 내가 나중에 정신 차려도 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직접 겪으면서 느낀 30대가 인생이 꼬이는 그런 위험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실수는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든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고 나 이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현실성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쭉 갖다 보면은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높은 꿈을 꾸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 높은 꿈을 꾸더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목돈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막연히 높은 꿈만 갖고 그것만 바라보고 시작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최소 계획 세우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퇴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나 이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꿈을 목표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퇴사를 하고 긴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최소한 모아놓고 현지에 갔을 때 생활비는 이 정도가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충당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어떤 학교에서 몇 개월간 과정을 거쳐서 일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 건강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자기가 부족한 단점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성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개선시킬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일단은 회피하려고 하고 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나는 다 잘할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신의 단점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준비를 시작할 때 이거 분명히 제가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첫 번째 떨어졌을 때도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때까지도 노력이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하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도 사실 공부를 좀 더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사실상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오래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제 단점을 받아들이고 좀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마냥 난 이게 하기 싫으니까 이 일이 나랑 안 맞으니까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단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만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만 쌓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천 몇억을 벌었다더라 아니면은 뭐 대기업 가서 행복하게 산다더라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성공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어떤 실패를 통한 반성이나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룬 성공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체에 노출된 것만 보고 나도 조금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네라는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SNS에서 봤을 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냥 그 길을 따라간 거잖아요. 동기부여도 부족하고 간절함도 부족하고 조금만 실패를 해도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만감과 자신감, 근자감에 쩔어있던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남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막 착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도 그거에 대한 귀를 아예 닫아버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퇴사를 고민했을 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봐라 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었고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너는 애초에 공무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공부가 너한테 어울리겠니? 이렇게 반대하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너무 이제 자신감과 자만심에 차서 남들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고 이민 준비를 위해서 딱 모아놓은 자금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세계여행이라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출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지출을 좀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내가 얼마 정도가 남아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남겨놔야 내가 이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세워 있었다면 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면서 세계여행을 갔다 돌아왔을 때도 다시 이제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방황을 덜 했을 것 같거든요. 계속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내 자금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경제관념이 많이 없었을 때는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그냥 내가 예전에 저축해놨던 적금은 이만큼 들어오겠지 남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대충 이번 달은 배달음식 이 정도 시켜 먹고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있으면 이 정도 돈 쓰고 그냥 너무 막연히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월급이 다 어디 갔지 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꼭 내가 얼마를 들어오고 있고 적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으며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 취미나 내 개인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파악하고 내가 백수일더라도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거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피디님은 어떤
방법 좀 쓰셨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나서 굉장히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할 것 같은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주 5일 출근하는 되게 간단한 단순 작업을 하는 알바였어요. 제가 건강관리도 잘 안 하고 체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5시간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은근히 뿌듯한 거죠. 왜냐면 내가 몇 년 동안 공부만 한다고 아니면 방에 틀어박혀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되게 어떤 작은 성취감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땀 흘려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니까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은 있어야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다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해서 이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현타는 오신 적 없으세요? 이미 그 현타가 오기 전에 제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내가 생각보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고 그 기간 동안 저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게 사실상 100% 내 능력이라기보다 운이 많이 작용했고 남들이 많이 도와줘서 된 거다라고 깨달은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과거를 돌이켜보고 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생각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영광만 누리고 그때의 고집과 그때 자존심만 갖고 살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나를 고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세상에. 그러니까 현실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내 나이와 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니 나는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다. 작은 단기 알바라도 하면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단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체력이 너무나 안 좋아진 걸 깨닫고 내가 뭘 도전을 하든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도 저는 달리기를 했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체력을 키우려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근데 일단 밖에 나가서 달리면 숨이 차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불안한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불안함에서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달리는 순간에는. 그리고 열심히 달리고 집으로 오면 몸이 피곤하니까 잠도 푹 자게 되는 거죠. 사실 전에는 불안함에 휩싸여서 잠도 잘 못 자고 어떻게 보면 불면증처럼 그냥 밤 늦게까지 제 앞날을 걱정하고 이랬었는데 달리기를 하고 오면 그럴 새도 없이 그냥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서 멘탈 회복에 달리기가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도 현재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퇴사하실 때나 지금이나 좀 어떤 반응이신지? 근데 최근에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갑작스럽게 받게 돼서 생각지도 못하게 일을 쉬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학교 진학이라든지 진로 선택이라든지 퇴사, 이민 준비 이런 거를 다 항상 제 독단적으로 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통보만 해드렸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번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일을 쉬는 상황입니다. 정말 처음으로 제 속 얘기를 터놓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께서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셨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덕분에 제가 더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 가훈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가훈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가훈을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뻔한 가훈이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어렸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마냥 그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가 결론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이 과정에 집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네가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과가 정해지든 정해지지 않았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러신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항상 열심히 사세요.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하기 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운동도 하시고 자기계발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그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가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고 지금도 그래서 백수인 신분이지만 최대한 나태해지지 않고 지금 제 상황에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누가 보면 사실상 30대 37살의 나이에 저를 보면 제 인생 망했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 그 과거의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분들도 위로를 받고 서로 되게 시너지를 내고 이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실패한 상황이어서 좌절한 상태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보시면 꼭 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은둔형 외톨이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 때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영상이 이제 저처럼 퇴사를 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다 실패를 한 후에 우울증을 겪으면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의 치부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당당히 얘기하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다들 그 사람을 응원하고 위로를 받고 공감해 주시는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인생이 망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도 보니까 다들 극복하려고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제가 은둔형 외톨이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제 실패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아서 진짜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유튜브에 그냥 솔직하고 담담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세상과 단절하고 소통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제 솔직한 얘기를 올리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걸 보고 저도 답글을 달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이런 시너지가 생기니까 계속 부끄럽지만 지금도 계속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몇몇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를 꾸준히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실수하고 뭘 잘못했는지 잘 복귀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후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불안해하고 완벽주의자 성향에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후회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후회하고 살아요. 인생의 변화를 겪고 싶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이걸 실패해도 이걸 내가 후회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후회하는 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후회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정말로 뭔가 도전하고 싶으시면 그래 나 후회해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걸 좌우명으로 삼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완벽주의자 성향이었을 때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만자가 제 모토였는데 지금은 아예 반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제 좌우명이 됐어요. 내가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으면 뭔가를 도전해야 되고 그 실패를 하면서 후회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반성하고 복귀를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저는 후회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30대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뭐 어떻게 30대를 살아야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20대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쫓았던 그 이상을 쫓는 삶을 살았고 40대 때는 보통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쫓는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20대와 40대 사이의 30대에는 이 내가 꿈꿨던 이상과 내가 해야만 하는 현실 사이에서 어떤 조율점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20대 때 꿈을 꾸다가 30대가 됐다고 해서 꿈을 접어버리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꿈을 간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내 생계를 위해서 직장도 알아봐야 하고 나의 에너지에서 몇 프로는 꿈을 위해 쏟을 수 있고 내 몇 프로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분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다. 근데 30대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타협을 하냐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현실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냥 취업 준비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 꿈까지 꿀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70대 80대 내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분명히 그때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 꿈이 생겼을 때 내가 내 꿈을 지지할 수 있고 내 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은 마련해 놔야겠다. 그게 바로 월부TV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내 본업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 내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 공부 있잖아요. 저는 이 공부가 사실은 나중에 내가 꿈꿀 수 있는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꿈이 없더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그때 내가 꿈이 생겼을 때 내가 마음껏 이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금을 마련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퇴근해서 어떤 재테크에 공부를 한다든지 뭐 부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에 설정해 놓으면 그게 꿈을 위한 일인 거다. 그게 본인의 나중의 이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는 시기가 30대인 것 같아요.